우리가 중학교, 우리 시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 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잖아요. 12년 동안 영어 교육을 받아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 완전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주장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따져보면 틀렸거든요. 그게 왜 틀렸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고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영어책 말고 영어로 된 교과서 있나요? 없잖아요.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배우는 거 외에 뭐 과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학원 가서 또는 과외 받을 때 영어로 말 배우나요?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하나요? 대부분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책 읽는 거에 먼저 급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 문법이 급하고 독해가 급해요. 대학에서 바라는 것도 일단 책을 대학 와서 교과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해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독해를 이해를 하려면 영어 문법을 알아야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영어는 이제 공교육에서는 영어 교육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서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제 책 읽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 대학 가면서 이제 책 읽으면서 말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면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돼요. 관심이 있으면 말할 수 있게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영어 배우기가 더 어려워져요. 일단 어릴 때는 뭐 내가 틀려도 막 말할 수 있고, 좀 엉터리로 말해도 창피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좀 나이가 들면 틀리게 말하면 뭔가 쪽팔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배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어 말 뭐 못한다고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배우고, 그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수학 속에 그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많어.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새로운 거 배워요. 같은 거 반복되는 경우가 없어. 계속 새로운 거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로운 거 배우고, 그렇게 바쁘게 새로운 걸 배워오는데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워서 그걸 실제로 적용해 볼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쓸데없는 수학을 가르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쓸데없는 수학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지 활용하는지는 이제 대학 가서 더 연습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더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저기 선생도 아니고 뭐 교육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리 아이들 크면서 저는 EBS를 같이 봤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다는 못 보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아이들 공부할 때 같이 옆에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두면 공부 혼자 못 하잖아요. 옆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집중을 하잖아요. 같이 보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 그렇게 보고 또 학교 애들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고 보면 그 사람들 업무가 너무 많아요. 업무가 너무 많어. 우리는 선생님 생각하면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 가르치고 나서 그 뒤에 잔 업무 있잖아요. 학생들 성적도 관리해야 되죠. 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뭐 공문 같은 것도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죠. 뭐 그 다음에 행정일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선생 그러면 학생들만 가르치는 직업으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지 그 후에 수업 끝난 후에 선생님들 업무는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해보고 이렇게 하면 와, 이 선생님이란 직업도 이게 만만치 않은 직업이구나.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구나. 그 뒤에 잔업무도 엄청 많구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이렇게 수학을 배우고 하는데 그 수학 적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좀 찍겠는데 그 수학적인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텐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에 계란이 두 개가 있어요. 계란 두 개를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계란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계란을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계란을 두 개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계란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계란을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계란을 두 개만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냉장고에 계란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란 두 개와 과일 세 개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계란을 0개 선택하고 과일을 0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계란을 0개 선택하고 과일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계란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과일을 두 개 선택할 수도 있고 계란을 선택하지 않고 과일을 세 개만 선택할 수도 있죠. 또 계란을 하나만 선택하고 과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란을 하나만 선택하고 과일을 하나만 선택하고 계란을 하나만 선택하고 과일을 두 개 선택할 수 있고 계란을 하나만 선택하고 과일을 세 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계란을 두 개 선택할 수 있고 과일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란을 두 개 선택하고 과일을 하나만 선택하고 계란을 두 개 선택하고 과일을 두 개 선택하고 계란을 두 개 선택하고 과일을 세 개 선택하고 이거 다죠. 그죠? 이런 경우가 다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계란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0개, 하나, 두 개, 세 가지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0개, 하나, 둘, 셋,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의 제곱 3의 3승 이거를 따지고 보면 4 곱하기 27 이렇게 되는 거죠. 339에다 39, 27 이 숫자를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4 곱하기 27을 계산할 줄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27 곱하기 4 27에 14 24, 8 94네요. 94
이게 94잖아요. 94. 그러니까 94를 약분하면 2의 제곱 3의 3승이죠. 그죠? 맞나요? 94의 약수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 약수의 개수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나열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해석해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계란 계란이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사과 계란 두 개와 사과 세 개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채소가 있어요. 채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채소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두 개 선택할 수 있고, 세 개 선택할 수 있고. 계란 두 개, 과일 세 개, 채소 세 가지를 가지고, 채소 세 개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계란은 0, 1, 2 세 가지 선택 방법. 과일은 0, 1, 2, 3, 4 네 가지. 채소도 네 가지. 이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없고 다 나열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어떻게 나열할까요? 수영도를 그리면 되겠죠. 수영도를 어떻게 그릴까요? 컴퓨터로 곱셈의 법칙이죠. 곱의 법칙. 그럼 수영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이 수영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수영도. 그러니까 이 수영도는 계란과 과일의 수영도잖아요. 그럼 이제 계란과 과일의 수영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0, 0 계란 0 과일 0 채소 0 이렇게 계란 0 과일 0 채소 1개 계란 0 과일 0 채소 1개 계란 0 과일 0 채소 2개 계란 0 과일 0 채소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 같은 경우는 계란 2개 과일 2개 채소 1개 계란 2개 과일 2개 채소 1개 계란 2개 과일 2개 채소 1개 계란 2개 과일 2개 채소 2개 계란 2개 과일 2개 채소 3개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하면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영도를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만들죠? 이건 저희 채널인데요.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 시리즈에서 사실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설명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수영도 만드는 방법은 곱의 법칙이거든요. 제가 확률과 통계 두 번째 동영상에서 곱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은 14번째 동영상에서 수학 문제를 실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 정수의 약수 문제를 재료 선택 방법에 적용하는 법,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제가 이론적인 바탕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알고리즘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수학적인 이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수학적인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알고리즘만 구현하면 그걸 전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 수영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다시 설명드릴게요.